오늘은 그 공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하고도 접점이 많고, 또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그 기업이 탄생이 됐고, 그 아주 거대한 비즈니스를 형성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에 대한 영역을 지금 좀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공유 경제라는 개념은 사실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등장한 2007년경 실제 업이 등장했고, 그 공유 경제라는 용어는 그래서 2008년쯤 하버드 교수인 로렌시 레시그라는 교수에 의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존에 없던 기회를 찾아냈고 거기서 가치를 사실 만들어냈어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었지만 그게 비즈니스가 되는지는 정확히 몰랐었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낸 거죠. 그래서 그것이 큰 장점이 됐고, 근데 공유 경제는 지금 뭐 많이 커지고 있고, 이제 우버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제 민간 자동차가 혼자 타고 다니는 시간이 주차돼 있고, 운전하는 거 타고 다니는 시간은 실제로 적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운전하고 가는 빈자리를 남과 공유하면 보다 사회가 효과적으로 자원을 쓰는 것이다. 이런 이제 발상에서 시작됐고, 그게 이제 공유라는 거죠. 자리를, 패신저 옆에 타는 자리를 공유한다. 그래서 일반 택시를 타던 불편함과 비용을 대신 그 비용을 조금 저렴하게, 우버가 조금 저렴하게, 물론 비쌀 수도 있는데 조금 저렴하게 이제 제공한다는 점. 그 다음에 자동차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을 태우고 가면서 돈도 벌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영역이 로 발전이 된 거죠.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질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이제 또 다양한 분야로 장비 렌털, 온라인, 미디어, 렌터카, 호텔, 숙박, 뭐 책 대여,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2013년 이코노미스트지, 영국 잡지인, 세계적인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인데, 이때도 역시 이 집과 사람, 자동차, 한 가정의 사진을 놓고, 이게 거의 다, 전체가 거의 다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다. 이제 뭐 잔디 깎는 기계, 자동차, 뭐 파킹 공간, 주차 공간, 보트, 색스폰,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 다음에 룸도 에어비앤비가 실제로 실행을 옮겼듯이, 이제 룸도 빌려주고, 뭐 공유된다. 뭐 이런 것으로서 굉장히 우리 일상적인 자원들이 다 된다.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라는 개념에서 한 가지 이제 유념해야 될 거는, 좀 오해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에어비앤비 방을 공유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 여행 갔을 때 다른 나라의 방과 집을 빌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버, 운전자 옆에와 뒷자리를 남는 공간을 공유한다는 거. 이거는, 이때 공유는, 쉐어링이란 단어는, 비효율적으로 쉬고 있는 자원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선 효율성을 높인다. 사용되지 않는 면을 사용된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사용 시간과 사용 내용을 확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공유입니다. 보통 제일 많은 오해가 뭐냐면, 좀 다른 개념의 공유 경제가 하나 있는데,
자기 있는 재산을 나누는 것을 공유경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있는 재산을 나누고 있는 재화를 같이 쓰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에? 그거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등장할 공유경제의 그 확대판은 뭐냐면 어떤 자원이든지 낭비나 비효율성이 있었던 부분을 효율적으로 나눠 쓰게 하는 것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자동차냐, 또 자동차의 빈자리냐, 뭐 어떤 보트냐, 방이냐, 방에 있는 어느 다른 물품이냐, 학용품이냐, 뭐 이런 것은 충분히 확대가 될 것이지만, 있는 재산,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나눔,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버 차량 공유 이렇고요. 태스크래빗 이런 태스크래빗은 프리랜서 근로자들을 연결해주는 일자리 중개 서비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비를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근로자를 연결시켜주는 매칭, 인스타카트 같은 거는 온라인화 주문 물품을 대신 구입해주고 배송해주는 거, 인스타카트. 사실 우리는 이제 배달이 워낙 많이 익숙한 사회인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오죽하면 뭐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배달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없었는데, 아마존 그 택배나 뭐 이렇게 해도 뭐 날라시고 전해주는 것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 이 공유에서도 인스타카트 같은 것이 이제 좀 사업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방을 임대하고 집주인과 여행객을 연결해 준다든가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죠, 그죠? 근데 이제 공유 경제에서 이 기기 이코노미라는 것이 지금 좀 염려가 되고 있는데, 기기 이코노미라는 거는 이제 1920년대 원래 있었던 이제 현상인데, 미국 재즈 클럽에서 연주자들을 단기로 고용해서 이루어주는 공연을 기객이라고 불렀는데, 그 기계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버가 제일 대표적인데, 우버는 원래는 일반 그 드라이버가, 자기 카 오너이자 드라이버가 다른 사람을 비는 시간에 어차피 가는 길에 그냥 태워준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사실 지금 우버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업으로 조금 나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택시 회사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개인 드라이버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필요할 때는 단기로 그냥 일시적으로 썼다가 없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험도 없고 임금 체계도 없고 무슨 보호해주는 노조도 없고 뭐 이런 현상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유 경제가 이제 확대됐을 때, 잘못하면 이 과거 1920년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단기 고용체가 되고 오직 돈을 벌고 수익을 다 채가는 집합체는 우버 같은 기업만 되고, 이런 것이 지금 염려로서 등장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이것도 공유 경제가 극복해 나가고 뭔가 대안과 합의를 이루어야 될 그 점이긴로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그건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고 뭔가 조정이 돼야 되고 이래서 시간이 또 걸릴 것이고 그럴 건데, 이제 기업을 만드는 창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제약 때문에 뭐 무조건 안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이런 이슈를 모르고 공유경제는 무조건 뭐 사회적인 선이다, 무조건 좋은 것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조금 깊이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그 공유경제의 지금 염려 포인트 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그 우버가 그동안 기업 가치는 매우 높았음에도 상장을 하고 있지 않다가, 우리 아는 그 IPO를 하지 않다가 2019년 그 4월엔가인가 상장을 했어요. 했는데 그 무렵서부터 그 상장 전부터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논의가 커졌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논의냐면 우버가 상장을 해서 대박이 나요. 기업 가치가 커지고 상장도 굉장히 공모 가격이 좋고 그랬어요. 기업이 크게 시장 가격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상되고 상장 직전에 이르다 보니까 막상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우버의 창업자와 우버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털이나 뭐 투자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버의 사업에 참여했던 수많은 민간 드라이버들은 아무런 그 혜택이, 그 상장에 의해서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 지금 이런 거 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긱 이코노미에서 오히려 이 빅 컴퍼니에 의해서 공유경제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등장해서 우대받고 사회적으로 기대를 받은 우버에게 사례를 볼 때도 이거 뭐 기기 이코노미를 만드는 현상이 예상된다. 이런 것이 이제 부각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있는 그 공유경제의 비판, 뭔가 그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유경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도 알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 비판자 보면 로버트 라이시 같은 버클리대 교수가 보면 부스러기 공유경제다 이거야. 남은 거 목돈은 소프트웨어 오너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남은 부스럭지만 근로자들 몫으로 가고 그것도 무슨 보호장치도 없고 고용 계약도 없고 뭐 그래서 보험이나 뭐 어떤 그 공식적인 고용 체계도 다 무너뜨린 모든 위험은 온전히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혼자 다지는 이런 지금 것이 되었다. 굉장히 조금 그 생각거리나 하여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버가 이제 이 대표적인데 실제로 이 옆에 패신저 자리와 이 빈자리를 같이 나눠 쓴다는 개념이 뭐 보통 사람들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업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이 우버 창업자들은 27, 8살의 미국 청년 시절에 이제 차관을 하게 된 것이고, 뭐 제일 정설로 들리는 것은 그네들이 우연히 뭐 좀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뭐 돈이 많아서 간 게 아니라 뭐 저기 가게 됐는가 본데, 비가 오는데 뭐 대중교통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파리가 이제 낯서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택시를 타보려고 하는데 비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손을 들어서 세우는 건지 택시 정류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이러다 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뭐 길거리에 보면은 다 한 사람씩 그냥 혼자 몰고 가는 자동차는 뭐 줄비하고, 그래서 저런 차들을 그냥 같이 좀 타고 가고 그 사람들에게 좀 그 대가를 좀 주고 돈을 좀 주고 탈 마음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다시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수많은 고민과 뭐 하여튼 프로그램 개발과 온갖 역경이 있었죠. 쉽지 않은 과정을 겪으면서 우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착안은 뭐 일상생활에서 왔다는 것이 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텔링이 됐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우버의 뭐 첫 화면이기도 하고 뭐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에어비앤비는 방을 이제 빌려주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2008년에 미국의 한 청년 브라이언 체스키라는 청년이 그 당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밑에 지역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방을 이제 월별로 이제 그 월세 내고 있었죠. 렌트한 거죠. 미국은 뭐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렌트비는 또 올려달라 그러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지금 직장이 애매한데 렌트비 월세는 자꾸 오르고, 그래서 내가 저 옆에 방 하나 비어 있는데 저 비어 있는 방에 외국인들이 미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내가 방을 빌려주고, 또 이제 베드도 고급스러운 건 못 주지만 이제 이렇게 불어서 공기를 불어 넣는 그 에어베드 주고, 미국식 아침 뭐 베글이나 토스트와 커피를 주면서 자기가 그 대신 미국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친절히 설명해주고, 뭐 같이 이제 밤에 대화도 나눠주고, 이제 외국인에게 미국 그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돈을 좀 받으면 저 방 그냥 노는데 해주면 어떨까라는 돼서 착안을 했습니다. 브라이언 체스키가 친구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니까 친구들이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느냐라고 해서 누가 네 딴 방에 네 옆방에 와서 누가 어느 여행객이 와서 묻겠냐 생각할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핀잔을 받았던 이 아이디어가 기업 가치 뭐 몇십조에 지금 한 3, 40조 되는 기업으로 컸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아직 상장을 이제 안 했고요. 그러니까 상장 안 한 이제 기업으로서 유니콘 기업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버도 상장하기 전에는 유니콘이었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아이디어도 굉장히 여러 단계의 우여곡절과 이제 조정을 거쳤지만, 원래 초기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자기 옆에 방을 비어 있는데 공유하고, 자기는 월세 오르는 거에 투베드룸에 월세 오르는 것을 나눠 좀 그 도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행객이 돈을 내고 가면. 그런 데서 착안을 했던 겁니다. 이것도 뭐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제 성공작이 되었고, 지금 뭐 옆에 방을 빌려준 게 아니라 뭐 집도 전체도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막 이런 것에서 뭐 여러 그 조심해야 될 폐단도 뭐 생기고 그랬는데, 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신문 만평인데, 에어비앤비 방을 빌렸는데 뭐 다 부서뜨리고 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만지고 뭐 부주의하게 쓰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 혹은 이 주인이 굉장히 악덕스럽게 해서 외국인 여행자에게 뭐 폭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못된 짓도 하고 뭐 그런 경우까지도 일부 뉴스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조심스러운 컨선이 좀 있어요. 생각거리가. 그것이 지금 그 공유경제의 아주 대표적인 두 기업이죠. 이 에어비앤비는 그래서 지금 팔려면 기업가치 29조라는데 한 30조 지금 넘어섰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는 것을 기뻐했던 그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와 또 한 친구가 같이 이제 공동 창업으로 커졌고,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의 조정은 있었다고 그래요. 미세하게. 그 기본 골격 아이디어는 뭐 유지됐지만, 그 엑셀러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에 들어갈 때도, 별로
호응을 얻지 맨 처음에 못했던 에어비앤비였다 그래요. 그 Y 컴비네이터의 폴 그레엄이란 그 이제 창업자가 심사위원도 했는데 그 사람이 보고 이건 아니다. 이게 무슨 방 빌려주는 게 이런 정도 해가지고 될까 했던 정도의 사업 아이디어. 그런데 이네들이 워낙 분투적이고 정말 돈을 벌려고 했고 심지어는 방을 빌려준 게 처음에 자기네끼리 조금 했는데 무슨 홍보도 안 되고 프로그램 사진도 엉망으로 찍었고 에어비앤비 첫 화면도 아주 개판이었고 막 이랬다 그래요. 지금 굉장히 원시적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엑셀러레이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심사 받을 때만 해도 뭐 수준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네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워낙 방 빌려주는 거는 돈벌이를 거의 못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컨벤션 무슨 세계적인 회합이 있는 동네에 자기네가 이제 방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뭐 이제 구상하다가 잘 안 되니까 오히려 그거를 시리얼 가게에다가 붙여가지고 막 해서 오히려 그 시리얼 팔아서 뭐 2천만 원 벌었다. 뭐 이런 얘기. 2천만 원이 지금 뭐 이네들 지금 현재 보면은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2천만 원 벌어갖고 뭐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물론 뭐 적은 돈도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것들을 이제 Y 컴비네이터 엑셀러레이터에게 선발될 때 이제 보여주고선 그 프로그램이 얘네들은 한번 그래도 열성이 있으니까 지금 사업 내용은 X 안 되는 걸로 했는데 그래도 열성적인 면이 있으니까 조금 해볼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뽑았고 그때 Y 컴비네이터에 들어가서 프로그래밍과 대금 결제 사진을 올리는 법 뭐 전국 글로벌리 연결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Y 컴비네이터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단련됐고 세련되게 이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에어비앤비가 조금씩 이제 더 점진적으로 더 성장을 하게 되는 뭐 그 Y 컴비네이터 다음은 이제 도약이 컸지만 이제 점진적인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두 기업이 주는 시사점으로 이네들이 얼만큼 집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엑셀러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는 왜 이네들을 뽑았는지에 대한 일화들을 봐도 기업가의 그 분투적인 정신, 심지어 그 폴 그레엄은 Y 컴비네이터의 폴 그레엄은 에어비앤비의 두 창업자들을 보고 이 친구들은 바퀴벌레 같은 친구들이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바퀴벌레 같다는 표현은 어디 가도 정말 살아남을 것 같이 정말 열성적이다. 이런 것만 보여주면 지금 당장의 비즈니스 모델에 아쉽고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자기네가 키워볼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실제로 됐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공유경제의 이제 대표적인 스토리들이 되고 이 뒤는 이제 이제 다른 공유경제의 다른 사례들인데 이번 강의는 이제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 강의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공유경제의 확산과 새로운 버전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